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대통령 선거의 특징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보다 윤석열이라고 하는 인물이 대통령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사실상 중요한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아마추어 후보 윤석열의 돌풍, 한국뿐만 아니라 대통령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의 그런 정치 역사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그런 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국회의원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오랫동안 대중에게 노출이 됐던 유명한 방송인이자 부동산 재벌 출신입니다. 많은 미국인이 트럼프라는 존재를 알고 있었습니다. 리얼미티 프로그램의 사회자를 보기도 했습니다. 역시 대통령제를 가지고 있는 러시아의 푸틴도 소련의 정보부 출신으로서 러시아 대통령 비서실인 행정실의 제1부실장을 맡기도 했고 대통령에 출마하기 전에 러시아 총리를 지냈습니다. 상당 부분 관료의 경험이 쌓였던 그런 인물입니다. 아마추어가 아닙니다. 프랑스의 마크롱, 흔히 신예의 돌풍을 얘기할 때 마크롱을 예로 듭니다. 그러나 그런 마크롱도 프랑스 대통령궁의 경제수석 비서관을 지냈고 프랑스 정부에서 경제산업부 장관을 역임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는 앙마르슈 전진이라고 하는 정당을 만들어서 대통령에 도전을 했습니다. 국회의원을 하지 않았지만 꽤 정치적인 이력을 쌓은 것입니다. 자, 반면에 윤석열은 검찰총장에서 바로 정치권에 뛰어들었고 정당을 만들지 않았고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보수파 정당에 뛰어들어서 그 당의 대통령 후보를 짧은 시간 내에 먹어버렸습니다. 트럼프, 푸틴, 마크롱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아마추어 돌풍의 역사. 자, 좌파와 달리 우파에서는 고시 출신이 대통령이 된 적이 없습니다. 다 목전에서 실패했습니다. 이른바 고시 출신 실패의 징크스. 행정고시 출신의 고건, 외무고시 출신의 반기문, 사법고시 출신의 이해찬과 황교안. 네 사람의 실패 끝에 마지막으로 고시 출신으로서 5번째 도전을 윤석열이 하고 있습니다. 평생을 사실상 검사만 했던 사람이, 그리고 검찰총장을 마지막 직책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될 것인가 말 것인가. 다른 선진국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그런 선거입니다. 두 번째, 탈이념. 이념 문제가 대통령 선거의 시대적 이슈에서 저만치 멀찌감치 떨어져 있다는 점. 북한이 아무리 미사일을 쏴대도 북한이란 문제, 그러니까 이념 문제의 가장 압축적인 핵심인 북한 문제, 안보 문제, 이런 것이 대통령 선거의 중심에 있지 않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한국 현대사의 88 민주화 이후의 선거만 보더라도 문재인이 당선된 2017년에는 좌파, 촛불 시위로 나타난 좌파의 어떤 광기 어린 이념적 형태가 대통령 선거판을 휩쓸었습니다. 그 전에 박근혜가 대통령이 됐을 때 2012년 선거죠.
그때 무상복지, 한국형 복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이슈였습니다만은 또 역시 중요한 이슈는 한미동맹이라든가 대북정책 그리고 무엇보다도 박근혜가 이념적 보수주의자의 태도라고 할 수 있는 박정희 대통령의 딸이라는 점. 그래서 과연 부녀 대통령이 탄생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대선 이슈의 핵심부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자, 그 이전에 이명박 대통령이 탄생했을 때는 자, 우선 이명박 대통령 후보가 되는 데에 북한의 최초의 핵실험, 이것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핵 위협을 하는 가운데 여자인 박근혜보다도 남자인 이명박이 대통령 후보에 더 적절하지 않는가, 이런 것이 중요하게 작용을 했었습니다. 그 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명박 이전에 노무현이 대통령 될 때 효순 미선양 주한미군 교통사고 이것을 좌파에서 열심히 대통령 선거 이슈로 이용해 먹었습니다. 그 전에 김대중이 대통령 될 때 보수주의자 JP 세력이 김대중과 손을 잡음으로써 김대중의 이념적 약점을 상당 부분 희석시켜줬습니다. 역시 이념이 대통령 선거에서 중요하게 작용을 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 2030의 부상. 문재인이 대통령 될 때 5년 전만 하더라도 이미 탄핵으로 대통령 선거의 결과가 결판이 나 있었던 때이기 때문에 2030의 어떤 결정적인 영향력이 이슈가 되질 못했습니다. 그 전에 2012년 박근혜가 대통령 될 때 역시 2030이라고 하는 표심은 그다지 어떤 2030의 문제, 집 문제, 출산 문제, 취업 문제, 젊은이들 2030의 탈이념 문제, 자, 이런 것들이 어떤 시대적인 이슈의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2030이 사실상 대통령 선거를 좌지우지할 정도로 2030의 표심이 엄청나게 중요해졌습니다. 자, 그것은 SNS의 발달, 디지털 문화의 발달, MZ 세대의 등장, 이런 모든 것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대통령 후보라는 주연들보다 대통령 후보의 부인, 그것도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라고 하는 특정한 조연이 주연보다도 더 화제거리가 되고, 주연보다도 더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주연보다도 더 표심에 영향을 미치고, 이런 선거는 한국 정치 사상 처음입니다. 대통령 후보의 부인, 예를 들면 김정숙, 김윤옥, 이런 여러 가지 대통령 후보의 부인들이 크게 화제가 되고, YS의 부인, DJ의 부인, 정지용 후보의 부인, 그런 적이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별로 없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 때 클린턴이 후보일 때 부인 힐러리 클린턴, 오바마가 후보일 때 미셸 오바마 부인, 트럼프가 후보일 때 멜라니아, 이런 사람들이 언론의 화제에 잠깐 모이기는 했지만 장기간 마치 베일에 쌓인 인물 김건희 씨처럼 베일이 하나하나 벗겨질 때마다 엄청난 화제가 되고 강력한 돌풍이 불고 표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선거는 없었습니다. 이상이 제가 분석한 이번 대선의 놀라운 특징들입니다. 감사합니다.